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현 선물 동반 매수가 강력하게 나타나며 시장을 당겨 올렸고, 해외 시장은 유럽과 미국 모두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초반에는 눌림이 나왔으나 장 마감 무렵에는 모두 아래 꼬리를 달고 상승에 성공했습니다. 1분기 마지막 주를 남겨두고 과연 시장이 바닥을 친 것일까요? 글로벌 자산들이 상이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를 빨리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여기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시황을 텔레그램으로도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금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이 제법 크게 하락하여 오늘 갭 다운 출발이 예상되었고, 그 작동 기제를 살펴보면 그동안 상대적 강세를 보였던 중화권 증시와 유럽 증시가 목요일에 강한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였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차익 실현성 매도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인들은 개장 초에 좀 무리했다 싶을 정도로 선물을 강하게 매도했죠. 1,500억 정도를 매도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지수 선물은 351선에서 갭다운 출발을 했고 순식간에 350.20포인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물 개장 동시효과 예상 체결가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삼성전자는 또 갭상승 출발했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또 강력한 매수를 집행하기 시작하자 선물을 매도했던 외국인들은 이거 잘못 걸렸구나 싶어서 빠르게 걷어내기 시작했고요. 이후 지수는 꾸준한 상승하기 시작해서 오후 1시 30분에는 355.3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장 움직임은 해외 시장의 움직임과는 결이 좀 많이 달라요. 이번 주에만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무려 1조 2천억치를 매수했는데 하루도 쉬지 않고 꾸준히 매수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멘텀 트레이더들마저 붙으면서 삼성전자를 6만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어요.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이 레거시 D램 바닥론, 거기서부터 차세대 HBM4에 대한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까지 있지만, 이거 다 계속 옛날에 나왔던 것들이고, 팩트를 보면 이번 3월 선물옵션 만기까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과도한 비중 축소가 있었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러한 비중 축소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어요. 이런 삼성전자의 폭등은 결국엔 수급 이슈로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마감한 토요일 새벽이 우리 야간 선물 시장은 또다시 2.7포인트나 하락했죠. 근데 이 부분은 마이크론에 대한 강한 매도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과매수된 것을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느 정도 토해냈지, 요게 좀 반영된 것으로 보는데, 저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의 매매 흐름은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즉, 지난주까지 마이크론은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였는데 삼성전자는 그동안 과매도된 것이 채워진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5만원 가고 이거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영상의 후반부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영상의 후반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오후 2시 이후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더욱 강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선물은 조심스럽게 청산이 시작되면서 미결제 약정은 27만 4천 개가까지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로 거래되고 나서 최근 2개년 대비 가장 빠른 속도로 선물 미결제 약정이 들어찼거든요. 이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이 집중 매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그동안에 3월 만기까지 과매도 됐어요. 그런 것이 이제 좀 채워지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아직도 선물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지수 상승이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지난 2월까지 초강세를 보였던 올해의 주도주들이 지금 빠르게 눌리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바스켓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형적인 디스퍼전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는데, 인덱스 전체는 방향성이 약하지만 개별 종목이나 업종단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추세가 발생하는 것이죠.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 1조 2천억 매수했다고 이런 폭등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삼성전자는 참 어지간히도 빈집이었다라고 봅니다. 참고로 이 코스닥 150 선물은 차트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목요일에 알테오젠이 급락하고 또 금요일에 HLB 관련주가 급락을 했죠. 그 HLB가 무슨 하락빔의 약자입니까? 라는 말부터 현대라이프보트가 이 구명정을 안 파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말까지 돌고 있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특정 시기에 특정 업종이나 종목군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스타가 탄생하죠. 옛날 얘기하면 은퇴한 1세대 가치투자자인 이채원 사장이나 2세대 가치투자자인 이 VIP 자산운용이 최준천 대표 시절만 해도 이 싸게 거래되는 주식 줍줍해서 뭉개면 알아서 올라가는 이른바 가치투자 전성기가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그거 다 흐지부지 되고 차화정 시대, 또 제약바이오 시대,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그 시대를 풍미하던 시장의 테마가 그래도 몇 년 가고 또 한 해가 가고 그랬는데 점점 압축적으로 전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텔레그램을 통한 세일즈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최근에 있었던 일 하나를 이야기해 볼게요. 과거에 그 아프리카 TV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름을 숲이라고 SOP라고 종목을 이름 바꿨거든요. 근데 올해 1월 말까지 계속 힘이 빠지고 있던 상황에서 2월 초에 이 숲이 한국이 올리팬스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돌면서 텔레그램 채널로 세일즈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더블 가까이 갔어요. 근데 이후에 추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았죠. 결국 2월 말에 손절매가 시작됐고요. 3월 첫째 주 들어서 또 손절매가 나오면서 주가는 한 달 만에 제자리에 와버렸어요. 야, 이거 보면 텔레그램 세일즈 폐해가 좀 심각하다 싶기도 하면서 템포가 정말 빠르다 생각이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테마가 빠르게 진행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 선수들밖에 없고 돈이 없는 겁니다. 종목을 세일즈해도 리테일들이 매수 저변이 넉넉하다. 그러면 적절한 밸류에이션에서 이 종목을 처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다 하더라도 주가가 유지되죠. 근데 시장에 죄다 선수들밖에 없으니까 내가 세일즈를 당했다 싶으면 종목에 물려서 버티기 이런 거 안 하고 선수니까 바로 손절을 합니다. 에이퇴퇴하면서 손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로는 선물 대용증권 걸고 매도, 옵션 매도 이런 거 못해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가서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드디어 레인지를 확정한 것 같아요. 이번 4월물 들어서 희한하게 마켓메이커들이 시장을 매우 강하게 보고 적극적으로 풋옵션 옵션을 발행했다는 것이 특이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월물 초부터 상단 배리어를 높게 잡은 상태에서 또 상승 시에는 적극적으로 롤링업을 하고 하단 배리어도 굉장히 빠르게 올렸어요. 근데 오늘은 변동성이 더 이상 죽지 않으면서 그냥 이번 월물은 365 그리고 하단은 340 이 레인지 내에서 움직이겠다라는 신호를 준 것 같아요. 이것을 종합주가지수로 환산하면 2720포인트 그리고 아래는 2530포인트인데 관세 전쟁 이벤트가 아직 아시아에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든지 단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340 이하의 풋옵션들은 평균 발행 단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높은 변동성 하에서 풋옵션이 발행됐기 때문에 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선물이 3포인트 하락한다 하더라도 풋옵션에서 사고가 날 만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다음 한 주 동안 과도한 풋옵션 발행이 이루어져서 평균 단가가 내려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유럽 세션으로 넘어갑니다.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일, 지수가 또 오전장에 눌리면서 콜옵션을 다 죽였어요. 근데 처음 1시간만 가벼운 언더슈팅을 주고 최종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심때는 풋옵션을 딱 죽여서 양매도로 마감했거든요. 월물 전체로 봐도 콜옵션, 풋옵션 모두 죽인 셈인데 트럼프발 관세전쟁 이슈에서 유럽 증시 변동성이 미국 증시 변동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3월물 동시만기에서 콜이든 풋이든 의미 있는 시세가 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것은 유럽 증시가 만기 결제 이후 미국 세션 시작과 함께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아래 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변동성은 18포인트대까지 밀어버렸죠. 자, 이렇게 되면 유럽 증시는 이번 1분기 말까지 최소한 횡보하거나 아니면 또 상승을 지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 종목에서는 목요일 급락한 라인메탈 등 방산업체에 대한 차익 실현이 이틀 연속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마감했기 때문에 이거 아직 상승 시세가 끝난 게 아니다 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FOMC 이벤트나 관세 전쟁 등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는 대부분 다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분기 말 수급에 의존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유로존 장기 채권이 꾸준하게 올라오고 또 미국 국채는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이틀 연속 윗꼬리를 만들었는데요. 10년 국채가 한 달 동안 좁은 박스권 안에 갇혀 있다 보니 채권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는 다시 94포인트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최근 한 달간의 국채시장 변동성 흐름을 보면 3월 11일 증시가 심각한 언더슈팅을 보였을 때 안전자산 선으로 미국 국채가 슈팅을 보이면서 변동성 고점을 만들었고 빅스 지수 또한 이때 고점을 만들었죠. 하지만 이후 증시는 V반등을 하지 못하고 나스닥은 19,000포인트에서 계속 움직였는데 채권 변동성도 가라앉고 지수 변동성도 가라앉아 버렸지만 채권 가격은 빠지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어제는 미국 국채 옵션 만기까지 있어서 채권 시장을 좀 인위적으로 잡아둔 면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다음 주는 굵은 매크로 이벤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분기 말 수급 장세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로존 채권 시장에서는 재무장 이슈가 나왔을 때의 이틀 연속 급락한 이 채권 그 가격을 얼마나 회복할 것인지, 그리고 미국 국제 시장에서는 지금 상대적으로 유로존 채권 대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채권이 1분기 마감 이후 도지, 그러니까 미국 그 정부 효율성 부서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그 부서가 얼마나 비용 절감을 했는지를 보고 야, 미국도 채권 발행 필요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1분기 이후에 채권 매도가 이어질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비달러가 고르게 눌렸는데 유럽 세션 초 유럽 증시가 또 눌렸을 때 엔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나 유럽 세션 마감 무렵 유럽이나 미국 증시가 바닥을 형성하고 반등에 성공하자 엔화도 내려오면서 이번 주까지 달러와 자산 매도가 일단락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3월 들어서 비달러 바스켓이 과도한 오버슈팅을 했었죠. 근데 월말 들어서 달러 실수요자들이 매수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차원에서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는데요. 달러와 자산이 매도가 끝났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아직은 통화시장은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번 3월은 매크로 하는 입장들에서는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3월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는 상황에서도 달러 스마일이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죠. 이는 미국 증시가 하락한 동안 유럽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이에요. 참 영원한 로직이란 게 없습니다. 시장 변화에 맞춰서 계속 진화해야죠. 상품 시장에서도 골드가 미국 세션 들어서 강력한 매도를 맞으면서 장중 한때 3,004달러까지 밀렸어요. 이후 저가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면서 3,028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틀 연속 골드가 매도를 맞은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는 신호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리 또한 전일 LME 세션에서 1만 불 돌파를 실패하자 유럽 세션 시작 후 꾸준히 매도가 나왔고요. 미국 세션 시작 후 골드에 대한 매도가 강하게 나오자 함께 구리도 급락을 맞으면서 9,800달러를 깨느니 마느니 했는데 골드와 마찬가지로 첫 30분이 매도를 소화한 뒤 쉬지 않고 반등하면서 이틀 연속 9,9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 구리 상승은 관세 이슈로 인한 상승, 그리고 유럽 재무장, 또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이슈가 섞여 있고 중국 경기와는 관계가 없죠. 이것 또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던 중국이 경기가 살아나면 구리 가격이 살아난다. 이른바 닥터 카퍼의 논리가 망가졌음을 알려줍니다. 이번 주 들어서 목요일과 금요일 연속해서 중화권 증시가 강한 차익 실현성 매도를 맞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움직임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리 가격도 고점에서 꽤나 강한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 중화권 증시 강세는 원자재 강세가 동반된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산업에서 비롯된 강세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의 움직임이 더 이상 원자재 시장에 단기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기름 시장은 워낙 조용해서 특별히 코멘트할 것이 없었고요.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갑니다.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에서 조심스럽게 눌리기 시작했는데요. 밤 9시 30분 미국 시장 프리마켓 호가가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약하게 나타나자 본장 개장할 때까지 계속 눌리면서 나스닥 선물은 무려 마이너스 1.5% 가까이 하락 출발하게 됩니다. 본장 개장 후 저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처음 10분간은 콜 옵션이나 풋 옵션 모두 죽이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후 지수 반등이 나타나긴 했지만 좀처럼 변동성이 죽지 않았어요. 한마디로 오전장 내내 콜옵션 매수자들이 마지막 매수 베팅을 했다라고 봐요. 처음 30분간은 그래도 나스닥이 반등한 듯 했는데 다우지수는 주중 저가권까지 밀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스닥 테크 섹터에 워낙 강한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 나스닥만큼은 장중 저가 대비 1% 가까이 반등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은 너덜너덜한 상태였어요. 거기에 오전장 마감 1시간 앞두고 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풋옵션이 또 살아났거든요. 그러면서 콜옵션은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오전장은 양 옵션이 탈탈 털려서 마감하게 됐는데요.
새벽 1시 이후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자 지수가 다시 상승세를 탔어요. 이때 드디어 변동성이 의미 있게 빠지기 시작했고요. 장마감 10분을 남겨두고 변동성 매수자들이 손절매가 나타나면서 인덱스 매수 들어왔죠. 그러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한 등 주요 지수는 나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저점에서 양봉 만들면서 마감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치고는 철저하게 변동성을 죽인 그런 따주기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3월물 옵션 시장의 특징은 개인들이 과다한 콜옵션 매수였어요. 바이 더 딥에 과도하게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2월 중순 이후로 급락을 한 동안 처음에는 묻지마 롱, 그러니까 현물 매수, 그 이후에는 콜옵션 매수까지 계속 롱에만 붙어 있다가 싹 다 녹아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개별 주식 옵션에서도 변동성, 그 콜옵션 변동성이 지난주까지 살아 있었거든요.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났고 콜옵션 매도자들이 배불리 이익을 낸 상황에서 과연 해지를 위해 팔아놓은 주식을 다시 담게 될 것인지가 궁금해져요. 추세를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최소한 쌍바닥을 만들든지 아니면 쌍바닥 언더슈팅 주고 상승한 것이 맞다라고 보지만 시장이 워낙 변칙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의외의 급반등도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3월에 리테일 개인들이 현물만 매수한 것이 아니라 콜옵션을 많이 매수했고 이것이 모두 휴지가 됐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현물만 매수했다면 이게 매물대로 작용하겠지만 콜옵션을 매수했던 것이 휴지가 되었다. 그러면 이건 주가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매물대는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또 주봉상 5주 연속 하락이 나오려는 것을 어떻게든 틀어막은 것도 중요한 점으로 봐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월물이 그 옵션도 여전히 뚱뚱해서 풋옵션 매수 같은 해지 매수 힘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매크로 지표도 없어요. 그래서 현물 기준으로는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급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4월 들어서는 시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어요. 지난주 시황에서 제가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에 대한 주가 상승이 의미하는 바를 말씀드렸죠. 버크셔는 인덱스 주식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주식을 의무적으로 편입해야 되는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 주식 비중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존 주식을 떨어내고 버크셔 주식을 사잖아요. 그러면 주식 비중은 유지하지만 사실상 주식을 판 것이라도 봐도 돼요. 어제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 버크셔 주식이 중요한 주봉상 윗꼬리를 만들었거든요. 증시가 바닥을 쳤거나 또 반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이 만들어진 셈이죠. 그 외에 과매도되었다고 보는 로미둠 마켓츠가 이번 주 내내 반등한 것도 눈에 들어와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미국 증시가 이 오버솔드에 대한 그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거든요. 물론 이게 반등이 계속 나올 것인가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여하튼 미국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 마인드를 유지하되 일봉상 직전 저점권인 S&P 6월물 기준 5,500선을 살짝 깼다가 올라올 때는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를 기다렸다가 강한 매수에 동참하거나 아니면 그 전까지는 그냥 인덱스 퍼폼 한 수준으로 왔다 갔다 따라다니는 정도, 그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일주일 내내 삼성전자 때문에 어떻게든 잘 버텼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주 매수세가 워낙 강해서 다음 주에는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지 않을 것인가, 특히 야간 선물은 이미 그것을 좀 반영한 것 같은데 이번 1분기 말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쉽게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는 빈집털이로서 매수가 들어온 것이고 다음 주는 실질적인 매수세가 어느 정도로 붙을 것인지가 관건인데 월요일에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이 하락분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갭다운 출발을 하겠지만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현물 시장 개장 후 삼성전자 매수세가 또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 안 빠진다고 봐집니다. 다만 이 글로벌 증시가 이제 옵션 만기를 마치고 변동성을 좀 더 누르려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혹여 우리 증시에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풋옵션을 오버나이트해서 이익 내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숏을 본다면 장중에 한해서 보는 것이 좋겠고 기본적으로는 풋 매도 마인드로 시장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월요일 오전 30분, 오전 10시 30분 외국인들이 주식 매매 헤드쿼터가 있는 홍콩 시장이 개장하면서 우리 증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거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데이 위클리 옵션 매수 베팅을 한다. 그러면 이때 포지션 잡는 것이 좋겠고요. 나머지는 350이든 355가 됐든 양매도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만약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끊긴다. 그러면 다른 인덱스 종목들의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인가 이건데 우리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푸념 같은 게 있어요. 1월, 2월 열심히 땡긴 종목들이 3월 들어서 다 내려오는 바람에 1분기 장사를 망친 것 같다. 근데 1분기 장사가 한 해 장사나 다름없기 때문에 1분기 망친다? 그러면 올해 시장은 그냥 개 따주기 장세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푸념이 나오고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단기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수급이 열세가 될 것 같고요. 오전 10시 30분 이후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락은 쉽지 않다. 이것도 핵심이고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글로벌 따로국밥 장세가 진행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는 옵션 만기도 끝났고 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데 중화권 증시도 이틀간 강한 조정 받았죠. 근데 다음 주에 추가 조정을 보이기보다는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이 중화권 증시는 다음 주 옵션 만기 영역에 들었어요. 근데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이번 중화권 증시 참여자들은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을 베팅했다기보다는 현물로 베팅해서 이미 이익이 많이 난 상태죠. 그래서 차익 실현했기 때문에 마켓메이커들은 시장을 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눌림을 주었다가도 오히려 주 중반이나 후반에는 급등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라고 봐요. 미국 증시는 장마감 10분 남겨놓고 의도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근데 S&P 기준 약 0.3% 땡겨놓은 곳이기 때문에 이길 아시아 세션에서는 얼마든지 지수를 다시 누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일본 증시도 다음 주는 반등 가능성 높고 또 유럽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미국 지수 선물을 본장 개장 전까지 크게 밀지만 않는다? 그러면 미국 증시도 다음 주 월요일만큼은 또 추가 반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단기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별로 상승 모멘텀이 다르다는 건 분명하고 4월 2일 이 트럼프의 관세 관련 그 최종 시한이죠. 이것이 다가올수록 상승 모멘텀이 줄어들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다음 주는 기본적으로는 자율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